2017년 12월 장애인 5명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객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없는 것은 차별금지에 위배된다며 금호고속과 광주광역시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월 29일에 법원이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업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유스케어까지 운행하는 과정을 거치며 장애인 탑승 시설을 설치한 버스가 현실적으로 운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원고 측은 휠체어 4대가 타고 내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승차장 1개를 비운다면 당장이라도 운행 가능하겠다며 하고자 하는 의지 문제라고 했으나 금호고속 측은 현재 플랫폼 간격이 좁아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지난 설날 연휴쯤에도 장소만 다르게 고속시외버스를 타지 못한다면서 시위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이 휠체어 고속시외버스 전까지는 운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단 하나도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휠체어 고속시외버스는 왜 운행되었다가 없어졌을까요? 과거에도 휠체어를 탄 사람은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단체가 항의를 한 사례가 있어 왔는데 시내버스는 그래도 저상버스가 도입돼 있으나 고속시외버스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10월부터 휠체어 승객도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를 당시 서울 경부 부산과 강릉, 서울 호남 당진과 전주 노선에 휠체어 일반 고속부터 조금씩 운행하기 시작했고 휠체어 승객을 위한 고속버스 예약처도 더뷰코버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해당 차량들은 휠체어 설비를 탑재하는 개조 공사를 받고 운행되었습니다. 휠체어 일반 고속 운행 횟수는 조금 바뀌지 않았지만 이후 휠체어 우등 고속도 선보일 예정으로 찬찬히 개조 작업을 하고 운행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휠체어 승객이 당일에 이용할 시 이 버스를 위한 전용 승강장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일반 고속이 운행 시작된 지 1년차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고속버스 노선들의 운행이 크게 흔들리면서 휠체어 고속버스 운행도 덩달아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울 호남 당진 노선을 제외한 노선들은 먼저 정시 휠체어 고속버스 배차에서 빠지고 말았고 한동안 서울 호남 당진 노선만 휠체어 일반 고속이 운행되었다 이 노선도 결국 빠지면서 휠체어 고속버스 노선은 없어졌습니다. 이 결과만 봤을 때는 고속시외버스 업계가 휠체어 승객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막은 좀 달랐습니다. 2023년 9월 8일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8개월간의 시범 운행에서 4개 노선의 전체 탑승률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범 운행 기간 동안에는 최소의 경우 서울 경부 부산 노선 1명, 최대의 경우 서울 호남 당진 노선에 12명 있었습니다. 휠체어 일반 고속에는 승차권 예약을 통해 휠체어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따로 마련해뒀고 기간 동안 코로나라는 위기가 찾아오긴 했어도 결국 이 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기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휠체어를 탄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원 모델을 들인 것이 아니라 각 운수회사의 기존부터 운행되던 각 버스를 개조했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별도 교육이 필요해 업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상무는 휠체어 승객이 탑승하면 일반 고속 기준 5석 정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개조비만 지원될 뿐 운영 손실 보조는 없다며 운수회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밝혔고 또 리프트가 고장났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기존 버스를 개조공사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새어 들어온다는 불만이 접수되기도 했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 승객이 승차권 예매가 가능한 시점은 3일 후에 출발하는 휠체어 고속버스 차량편부터 가능했고 그 외는 일반 승객에게 개방되어 운영됐는데 예약한 휠체어 승객 수부터 적었고 장비를 큰 이상 없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불편을 야기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개조한 큰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의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사업에 운수회사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은 예상되는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외에도 휠체어 고속버스에 탑재 가능한 모델도 제한되었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지정된 휠체어 모델들이 있지만 너비오코버스 상에서 안내하는 수입산만 가능할 뿐 국산 모델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국산 휠체어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휠체어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전동 스쿠터도 불가능했습니다. 휠체어 승객을 태우지 못하는 것은 비단 고속시외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광역버스들도 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70명도 수송 가능한 저상경용 2층 버스가 아닌 단층 고급 좌석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면 휠체어 승객은 현재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광역버스 용도로 운행할 수 있는 사양의 단층버스 모델에는 별도의 휠체어 설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노선에 휠체어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2층 버스를 도입하자니 정작 이용 승객 수가 2층 버스가 필요할 만큼 수준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단층 저상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고속 주행면은 고급 좌석버스 모델보다는 떨어진 편입니다.
휠체어 고속 시외버스가 없는 것에 대해 단체는 아예 저상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주로 시내 마을버스에서 운행하는 모습으로 보는 단층 저상버스 모델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연합회 과장은 화물고에 가방이나 여러 짐을 실어야 해서 저상화가 쉽지 않다고 했고, 한 전문가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터미널을 오가기 어렵고 버스 운행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저상버스는 화물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외로 나가는 특성상 무거운 짐을 싣거나 당일 소화물 운송 등 여러 가지를 문제없이 실어야 하는데, 화물고가 없으면 그걸 싣지 못하고 승객이 이용하는 객실 내 의자가 통로 측에 물건들을 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단층 저상버스의 경우 고속 시외버스 모델에 비해 전장이 짧은 모델이 많기도 하고, 고속 시외버스 모델에 비해 휠 하우징 높이가 높은 구역이 있으며 일부러 고급형 시트를 설치할 수는 있겠으나 업계에서 요구하는 각 등급별 시트 수를 맞추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시내 마을버스에서도 볼 수 있듯 추세로 봤을 때 저상버스는 내연기관보다는 비내연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한데, 지금까지 비내연기관 버스가 고속 시외버스 노선에 정식으로 운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소버스도 충전시설 등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이유부터 여러가지 따져야 합니다. 또 국산 저상버스 모델인 현대 에어로시티 저상은 이미 2022년에 경유 모델이 단종되고 현재는 천연가스 모델만 남았는데, 고속 시외버스에서는 현재 천연가스 버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단층 저상버스가 고속 주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탑재된 엔진의 성능 때문에 고속 시외버스용 모델에 비해 고속 주행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승객을 빨리 수송해야 하는 고속 시외버스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상화 요구가 있어도 금방 마련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럼 휠체어 고속 시외버스가 없는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선 기차는 휠체어 승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설비를 마련해 승하차를 돕고 있거나 아예 고상 승강장을 마련해 더 쉽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휠체어 승객용 자리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 비해 기차의 노선망은 부족한 면을 가지기도 해서 기차로는 쉽게 가지를 못하거나 기차 노선망이 없는 곳은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차 노선망을 더 넓힌다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더 이동할 수 있는 권역은 넓어지겠지만, 신규 철도 노선을 건설한 데에만 수년이 걸리고 그 전에 신규 사업으로 채택된 데에도 관련 심사를 거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 도로망을 이용해서 운행할 수 있는 버스 노선 신설에 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교통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볼 만한데,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 범위를 인근 시군과 인접 대도시까지 넓힌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콜택시 증차와 무료 이용 확대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 집중이 더 나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